안녕하십니까. 큰집 작은집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조금 오래된 고택을 좀 찾아왔습니다.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된 집인데요, 저희가 가끔씩 간혹 가다가 리모델링 된 시골집 등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주택이 아닌 모습으로 이용을 했던 집이라고 합니다. 대략 크기는 12평 정도의 디귿자형 집인데요, 이전에는 카페, 소품샵 등으로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멋진 숙소로 탈바꿈이 된 그러한 집입니다. 여기는 서울 한복판 북천이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참 많이 모여드는 곳인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 집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대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 골목 안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담장이 좀 필요합니다. 담장으로 이 프라이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외부의 영역과 이 집 안쪽의 영역을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서울 도심의 한복판이에요. 그래서 시골집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담장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문이 있습니다. 이 건축주님께서는 이런 숙소들을 좀 여러 군데를 개조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화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 직접 고치고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 숙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관문 하나도 직접 다 만드셨습니다. 옛날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조금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칠을 좀 더 했고, 손잡이 하나도 이렇게 좀 옛날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노끈이죠. 노끈으로 이렇게 감싸 놓은 이런 촉감들, 이런 감성들 아주 잘 꾸며 놓은 집인 것 같습니다. 담장이 있으니까 좀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대나무를 좀 심어 놨습니다. 진짜 대나무네요. 여기 조명도 설치해 놓고 대나무 숲을 연출을 이렇게 하니까 이 햇빛에 비치는 이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대문에서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어요. 이 디딤석으로 예쁜 길을 이렇게 조성을 해둬서 이 길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너무나도 이쁜 우물 같은 건가요? 이 현무암 돌로 이렇게 장식을 해둔 게 있는데, 요게 여름하고 봄, 가을에는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동절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물 펌프는 좀 멈춰놨고, 비가 오면은 빗물바지를 통해서 여기로 물이 쫄쫄쫄쫄 흘러서 이 그릇으로, 이 우물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요, 밑으로 흘러내린 물은 다시 펌프로 올려서 마치 물이 흘러내리는 연출을 좀 했습니다. 마치 우물 같기도 하고 뭔가 숲속에 와 있는 그런 느낌도 나고 아주 재밌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집의 분위기는 아주 아담합니다. 12평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디귿자로 꺾여 있는 12평짜리 집, 수용 인원은 총 4명까지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안에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광활하고 넓은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카페였고 약간의 소품샵도 겸했다라고 했고, 그 전에 주택이었겠죠. 누군가가 살고 계셨던 주택이었는데, 그래서 이미 근린생활시설로 탈바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숙소로 넘어오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문 같은 것도 이 집의 분위기랑 아주 잘 어울리게, 또 이런 분위기 또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집 안에 들어오면은요, 길다란 부분이 있잖아요. 길다란 부분은 거실하고 약간 부엌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리빙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이하게 여기 가운데 떡하니 욕조가 있습니다. 목욕을 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물장구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이 큰 공간의 가운데에 떡하니 들어오자마자, 그것도 중앙의 입구에 이렇게 따뜻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욕조가 있다니, 생각을 좀 달리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 작은 마당에서 만약에 바깥에 야외 욕조를 설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쪽에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나다니는 여행객들하고 좀 겹치지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밖에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꽤 깊어요. 꽤 깊은 욕조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욕조는 중간에 이렇게 선반이 있어요.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선반인데, 여기 위에서 뭐 술을 즐긴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쪽인데, 이쪽 벽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대요. 이 벽을 어떻게 마감을 쳐야 될까 하다가,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거 기와장입니다. 기와장을 슬라이스 쳤어요. 채 썰듯이 얇게 쳐갖고
이 벽을 아트월처럼 이렇게 꾸몄다라고 합니다. 되게 편리하고 가장 저렴하게 나만의 어떤 이런 아트월을 좀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거 기와장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커팅된 날면이 너무 날카롭게 마치 기계로 썬 느낌이 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기계로 많이 썰었고 소량의 기와장만으로도 지금 이 벽을 완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름 멋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되게 예쁜 장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이 장이 뭘까 정말 궁금했는데 이것 또한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수제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약간 레트로한 디자인의 장이 있는데 이 안에는 냉장고 냉장고를 여기다 숨겨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식기류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는 서랍장 같은 것들, 모기향, 드라이기, 다리미, 휴지,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생필품들이 이쪽에 예쁘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고요. 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 지금 발견한 거, 창문은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마당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기는 하지만 이쪽 창문은 다른 집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싹 다 예쁘게 가려놨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이 나옵니다. 여행이나 어떤 숙소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진을 찍을 만한 어떤 그런 장소가 있느냐. 내가 여길 놀러 왔는데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렇게 SNS에 사진을 올릴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럴 만한 포토존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집의 포토존은 좀 전에 보신 저 욕조랑 그 다음에 이 소파 구간인 것 같아요. 거실이죠. 다기도 마련이 되어 있고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화강암 같은 대리석 타일로 예쁘게 만든 이 테이블 쿠션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백보드 이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간접 조명이 딱 비춰주니까 유리는 없고 이 아트월 같은 그런 포인트 너무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옥을 연상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양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연출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네요. 자, 이쪽에 한 2명, 이쪽에 2명, 한 명 더 앉아도 될 만큼의 넓은 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빔 프로젝트가 기본이에요. 텔레비전이 설치가 안 돼 있고 빔 프로젝트가 기본이고 이쪽도 이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간접 조명 등과 할로겐 램프 분위기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쪽 거실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문이 없어요. 문이 없는 침실이 나옵니다. 스크린이 이 기둥 사이에 딱 숨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커플이 오기에는 조금 민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 단위의 어떤 여행객들이 오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메인 침실입니다. 자, 침실로 들어가 보면 약간 단이 있습니다. 단을 밟고 올라가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나지막하니 마련이 된 이 침상. 그리고 이 집의 좀 더 포인트라고 해야지 될까요? 피전 에어컨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에어컨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공사할 때부터 에어컨 자리 기획하고 그리고 떨렁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립을 시켜서 깔끔하게 연출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신 모습입니다. 사실 이 한옥은 이 지붕이 포인트잖아요. 이 박공 지붕, 그 다음에 석가래가 살아있는 이 인테리어 느낌 이런 걸 잘 살려야지 되는데 여기다가 시스템 에어컨을 천장에 떡하니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벽걸이형이라든지 혹은 이제 타워형 해야지 되는데 잘 매립을 하고 잘 가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인테리어의 어떤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실에서도 이 마당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 마당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침실까지 잘 보이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거느렸던 이 작은 마당, 작지만 그래도 아늑한 모습의 자연을 살짝 이렇게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높이의 시선입니다. 일어섰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나 이 침대에 걸터 앉아 있을 때 느낌이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나고요.
자, 요 반대편으로 오시게 되면은 또 다른 가구가 있는데 이 자리는 싱크대입니다. 예. 싱크대라서 여기에 상판도 인조 내리석으로 마감을 했고 서랍을 열어보면은 식기구들이 가지런하게 정말 여기 내가 고급 숙소에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관이 잘 되어 있고요. 이 뚜껑을 열면은 이 수전이 숨겨질 수 있는 그런 싱크볼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아이템 하나하나가 이 집의 퀄리티를 조금 남다르게 만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 거죠. 화장실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동식 주택의 어떤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정도의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실 공사도 뭐 나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화장실 바로 옆에는 두 번째 침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너비나 폭은 첫 번째 침실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불편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 이쪽 침실이 제 눈에는 좀 더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는 좀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앉아서 낮은 시각으로 땅을 바라봤을 때 어떤 그런 느낌, 도심 속에 어떤 이런 한옥의 어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골로 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혹은 서울 안에 이런 오래된 한옥들, 오래된 집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허물고 다시 빌딩을 올리면은 수익이 많이 나겠죠. 예, 중요한 곳, 핫한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재건축을 해서 빌딩을 올리면은 대출도 많이 나오고 수익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안쪽에 가장 핵심적인 도심 지역에 남아있는 이 한옥들, 이 오래된 집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집들이 조금 오래된 집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고쳐서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농가주택 지원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아마 접수가 시작이 돼서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농가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아마 펼치게 될 거예요. 그런 사업을 이용을 해서 낡은 집을 고쳐서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회사 이름이 이화인데요. 옛날 집들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개조해서 저렴하게 개조를 해서 숙박업으로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본 이 집은 사사로이라는 집입니다.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오는 집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이 집에 한번 머물러 보고 싶다. 여기는 펜션 같은 숙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약을 해서 방문을 해갖고 1박을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숙소입니다. 이화 스페이스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안길사가 같은 집도 보유하고 있고요. 한옥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가 탐이 난다. 나도 시골집을 좀 개조해서 이렇게 숙박업으로 활용하거나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갖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협조해주신 이화 스페이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큰집 작은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